안녕하세요. 책을 감상하라의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살면서 꼭 한 번은 손자병법 임성훈 지음입니다. 손자병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로도 유명하며 동양 정쟁론의 고전으로 수많은 책으로도 심심찮게 인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 이름의 무게보다 가벼운 책이다.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분량이 적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동양 고전하면 떠오르는 논어나 맹자와 같은 책에 비하면 분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내용이 심오하여 최고의 병법서라고 일컬어지며 손무도 손자라는 존칭으로 조항받고 있다. 손무는 오나라 왕 함려를 도와 초나라를 제압해 오를 전국 칠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한 이론과 실전 진술을 겸비한 장수였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중 손자오기 열전을 살펴보면 함려를 만나기 전에 손자가 이미 13편의 병법서를 완성했으며 꽤나 강직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대가 지은 13편을 읽어보았다. 작게라도 군대를 한번 지휘해 볼 수 있겠는가? 손자를 처음 만난 날 오왕 함려는 궁안의 여인 180명을 모아 손자에게 지휘하게 했다. 손무는 앞뒤 좌우 명령에 따라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들은 깔깔거리며 웃을 뿐 제대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군령이 분명치 않고 군사들이 명령에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죄다. 손자는 이렇게 말한 뒤 여러 번 군령을 되풀이해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여인들은 장난으로 여기고 말을 듣지 않았다. 군령이 이미 명확해졌는데도 명령에 이르지 않는 것은 군사들의 죄다. 손자는 이렇게 말하고 좌우대장의 목을 베려고 했을 때 이때 임명한 좌우대장은 오왕 함려가 가장 아끼던 애첩들이었다. 과인이 이미 장군의 뛰어난 용병수를 알았소. 내가 이 두 첩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니 부디 그들의 목을 베지 말아주시오. 저는 이미 군주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서는 군주의 명이라도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는 두 첩의 목을 베어 군령의 기강을 세우고 여인들을 다시 훈련했다. 애첩들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은 새파랗게 질려 손자의 명령에 자로잰 듯 정확하게 움직였다. 군대가 잘 갖추어졌습니다. 왕께서 그들을 쓰고자 하신다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손자는 군사작전에 있어 칼같은 사람이었다. 일체의 사가 없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장수와 군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장 강한 상태에서 적을 칠 수 있게 군사들을 잘 훈련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형만큼 중요한 것은 사기나 훈련 정도의 무용의 세다. 장수는 전쟁 상황에서는 군주의 명을 어길 수 있다. 와 같이 손자가 중요시한 용병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은 경제학이다. 둘째, 전쟁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고 고도의 심리전이다. 셋째, 힘이 아닌 계략으로 이긴다. 넷째,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승리할 수 있다. 다섯째, 객관적인 조건보다 장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손자병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으면서 자기 개발, 인간 심리, 조직 운영, 리더십, 처세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상대와 싸워 이기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읽기보다는 병법서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어가기를 권한다. 실제 전쟁을 앞둔 장수의 심정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독하면 손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될 것이다. 지형에 따라 전술을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 행군, 지형, 구지편은 오늘날 제공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으니 참고만 해도 좋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라. 손자가 말하였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존속하고 망하는 길이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적과 나의 상황을 비교해보라. 그러므로 전쟁은 5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7가지 계책으로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여 그 상황을 탐색해야 한다. 전쟁 전 살펴야 할 5가지. 첫째는 도, 둘째는 하늘, 셋째는 땅, 넷째는 장수, 다섯째는 법이라고 한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승리한다.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뜻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군주와 함께 죽을 수도 살 수도 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인지 판단하라. 천이란 흐르고 맑은 것, 추위와 더위와 같은 하늘의 때를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지리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활용하라. 질한 멀고 가까움, 험준함과 평탄함, 넓음과 좁음, 살 곳과 죽을 곳을 판단하는 것이다. 유능한 장수의 5가지 덕목. 장수란 지혜, 신뢰, 어짐, 용기, 위엄이다. 체계적인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법이란 군대의 편제와 직제, 보급이다. 정확하게 알고 적용해야 한다. 장수라면 이 5가지에 대해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아는 자는 승리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상대와 비교해 보아야 하는 7가지. 그러므로 7가지 계책으로서 상대와 나를 비교할 수 있다. 군주가 도를 지니고 있는가? 장수가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를 얻었는가? 법령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병력이 강한가?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상벌이 분명한가? 나는 이런 것들로 미루어 성부를 알 수 있다. 인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곁에 남는다. 군주가 나의 계책을 듣고 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나는 그에게 머무를 것이다. 군주가 나의 계책을 듣고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나는 그를 떠날 것이다. 유리한 형세를 만드는 법. 내 계책의 이로움을 잘 따르면 그것이 곧 유리한 형세가 되고 그것으로 바깥의 군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세라는 것은 유리함을 쫓아 유연하게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야 승리한다. 전쟁이란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쓰면서도 쓰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하고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한다. 아군이 유리할 때 공격하라. 적을 이롭게 하여 깨어내고 어지럽게 하여 공격한다. 적이 충실하면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적이 강하면 피한다. 적의 전력을 약하게 하라. 적을 성나게 해서 어지럽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 적을 교만하게 한다. 적이 편안하면 수고롭게 만들고 적들이 친밀하면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을 공격한다.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쳐들어간다. 전략은 노출되어선 안 된다. 이것은 병가에서 승리하는 길이니 먼저 적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 싸우기 전에 성패를 알 수 있다. 전쟁 전에 묘당에서 승리를 예측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묘책이 많기 때문이고 전쟁 전에 묘당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묘책이 적기 때문이다. 묘책이 많으면 승리하고 적으면 승리할 수 없다. 하물며 묘책이 없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이런 것으로 승부를 미리 내다본다. 작전편. 전쟁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군대를 사용하려면 4-4마리의 말이 끄는 전쟁용 수레 1000대, 무장한 수레 1000대, 갑옷 입은 군사 10만 명, 천리길을 실어 나를 군량이 필요하다. 군 내외에서 쓰는 비용과 사신의 접대비, 악유와 칠에 쓰이는 재료비,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 등 하루에 1000금의 비용이 든다. 이런 준비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쟁에 있어 승리가 귀하다. 전쟁을 오래 끌면 군사들이 둔해지고 사기가 꺾여 성을 공격해도 힘에 부친다. 군대를 오랫동안 싸움터에 두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기세가 꺾이면 엎드려 있던 적들이 일어난다. 무릇 군사들이 둔해지고 사기가 꺾이면 힘이 모자라고 재정이 바닥나면 다른 제후들이 그 피폐함을 틈타 일어난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뒷일을 수습할 수 없다.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서툴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교만하게 오래 끄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루었던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 전쟁의 해로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로움도 다 알 수 없다. 적의 지원을 빼앗아 활용하라. 용공에 뛰어난 자는 백성을 2번 병력에 동원하지 않고 식량을 전장에서 3번 나르지 않는다. 비용은 나라에서 취하더라도 식량은 적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식량이 넉넉한 것이다. 물자 수송의 어려움. 나라가 전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먼 곳까지 군수품을 수송하기 때문이다. 먼 곳까지 군수품을 수송하면 백성이 가난해진다. 군량 근처에 물가가 오르면서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군량 근처는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백성의 재정이 고갈된다. 재정이 고갈되면
부역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 긴 전쟁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이 커진다.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고 재정이 바닥나면 중원 안으로 집이 텅 비게 된다. 백성들의 비용은 10분의 7이 사라진다. 장기전으로 국가 재정도 파탄난다. 국가의 비용은 부서진 전차, 병들고 지친 말, 갑옷과 투구, 화살과 쇠뇌, 극과 방패, 창과 큰 방패, 소와 큰 수레를 유지하는 데 10분의 6이 사라진다. 적의 식량을 빼앗으면 20배 이득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적의 식량을 빼앗는 데 힘쓴다. 적의 식량 1종 10섬을 먹으면 아군의 식량 20종 200섬과 같고, 적의 콩깍지와 뼛섭 1섬은 아군의 20섬과 같다. 적의 물자와 병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므로 적을 죽이려면 군사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고, 적의 재물을 취하려면 군사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 이기면 이길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노획하면 가장 먼저 획득한 자에게 상을 준다. 적 전차의 깃발을 우리 것과 바꾸고 아군의 전차와 섞어 타며 적병들을 잘 먹인다. 이것이 이기면 이길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빨리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리더의 막중한 책임.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가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인이다. 모공편. 반드시 승리하려면, 방법을 알려면 적을 온전히 하여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무릇 군대를 사용하는 법은 적의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처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의 군을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처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의 르를 온전히 하려는 것이 상책이고, 처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의 조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처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의 오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처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적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므로 용병에서 상책은 적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 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성전은 부득이 할 때만 사용한다.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한다. 큰 방패 혹은 망루와 본원, 공성용 전차를 수리하고 기구를 갖추는 데는 때만 3개월 이상 걸리고, 토산을 쌓았는데 또 3개월 이상 걸린다. 성 안에 있는 적을 계책 없이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 장수가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개미 떼처럼 성벽을 오르게 하면 3분의 1의 군사를 죽게 하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섣불리 공격에서 비롯된 재앙이다. 지혜롭게 승리하는 길. 그러므로 용병을 잘 하는 자는 군사를 굴복시키지만 싸우지 않고
적의 성을 빼앗지만 공격하지 않으며 적의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오래 끌지 않고 반드시 적을 온전하게 하여 천하를 다툰다. 그러므로 군사를 상하게 하지 않고도 이익을 온전히 얻는다. 이것이 바로 계략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병력 규모에 따른 다른 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므로 용병의 원칙은 아군이 10배의 병력이면 적을 포위하고 5배면 적을 공격하며 2배면 적을 분산시킨다. 병력이 대등하면 엉당 싸울 것이요 적보다 적으면 피한다. 아군 병력이 훨씬 적다면 물러나야 한다. 무엇이 이익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은 병력으로 견고하게 버티면 강대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장수는 나라를 보좌하는 자, 무릇 장수는 나라와 군주를 보좌하는 자다. 이에 빈틈이 없으면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지지만 군주와 장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 군주는 작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3가지 있다. 먼저 군대가 진격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진격하라고 하는 것과 군대가 후퇴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후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군대를 얽어매는 것이라 한다. 군주는 군정에 관여하거나 직책을 맡으려 하면 안 된다. 3군, 모든 군대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군사 행정에 간섭하면 군사들을 미혹된다. 3군의 권한을 알지 못하면서 3군의 직책을 맡으려 하면 군사들의 의혹을 품는다. 아군을 어지럽히는 것은 적을 돕는 것이다. 3군이 미혹되어 의혹에 휩싸이면 제후들의 침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아군을 어지럽게 하여 적이 승리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는 5가지 조건. 그러므로 승리를 미리 아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용병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군주와 장수와 아래의 군사와 백성의 뜻이 같으면 승리한다. 넷째, 미리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적을 기다린 자는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연호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러므로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것이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성부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군형편.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옛적에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자신이 적에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다렸다. 적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신이 적에게 승리하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적으로 하여금 자신이 적에게 반드시 승리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승리는 미리 알 수는 있지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지킬지 공격할지 판단한다. 승리할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
힘의 여유가 있을 때 공격한다. 지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비와 공격을 잘하는 법. 수비를 잘하는 자는 아주 깊은 땅 속에 숨은 것처럼 하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아주 높은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보존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세상에 드러나는 승리는 최선이 아니다. 승리의 기회 방법을 발견한 것이 뭇 사람들이 아는 바에 지나지 않는다면 잘한 것 중 잘한 것이 아니다. 전쟁에 이겨서 온 천하가 잘했다고 말한다면 잘한 것 중 잘한 것이 아니다. 천둥 소리를 듣는다고 귀가 밝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가을 짐승의 가느다란 털을 든다고 힘이 세다고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본다고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천둥 소리를 듣는다고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명성 없이 승리하는 것이 잘하는 싸움이다. 예측의 전쟁을 잘한다고 일컫는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승리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승리는 지혜롭다는 명성도 없고 용맹한 공격도 없다. 이미 패한 상대에게 이긴다. 그러므로 싸워서 승리하는 데 어긋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조치하여 이미 패한 상대에게 승리를 거두기 때문이다.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패하지 않을 위치에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승리는 철저한 준비에서 온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길 준비를 한 뒤에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고 나서 승리를 얻으려 한다. 승패를 다스리는 경지.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승리의 도를 닦고 승리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승패를 다스릴 수 있다. 병법의 5가지. 병법의 첫째는 도, 적과 아군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이라고 하고 둘째로는 양, 전투 규모, 병력과 무기의 배치, 곡식, 생산량 등 동원력이라 하며 셋째는 수, 병력의 수라 하고 넷째는 칭, 아군과 적군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것이라 하며 다섯째는 승리의 가능성이라 한다. 지형에 의해 거리가 멀고 가까운 척도가 생기고 전투의 규모가 산정되며 그에 따라 병력의 수가 결정된다. 이를 통해 아군과 적의 전투력을 견주어 보면서 승리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미 이긴 상황에서 싸운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1. 무게 단위의 20량의 무게로 수, 무게 단위로 24수가 한 량의 무게를 견주는 것과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수의 무게로 이를 견주하는 것과 같다. 승자의 형은 한 번에 쏟아지는 물과 같다. 승자의 전쟁은 마치 천길 계곡에 가두어 놓았던 물을 터뜨려 쏟아지게 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형이다.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려면 병세편. 조직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다수의 병력을 통솔하면서도 소수를 통솔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분수에 달려 있다. 분수란 부대의 편성. 장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이기는 군대다. 다수의 병력이 싸우는 것을 소수가 싸우듯 함은 혁명, 군대의 지휘계통에 달려 있다.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3군의 군사가 적을 맞아 절대 패하지 않음은 기와 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기는 기일한 술책이고 정은 적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방식이다. 우세함으로 빈틈을 친다. 병력을 더하는 것이 마치 숫돌을 달걀에 던지는 것과 같음은 우세함으로 빈틈을 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술로 적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 무로 전쟁이란 정으로 적군에 맞서고 기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기를 잘 쓰는 장수는 전술의 변화가 하늘 땅처럼 끝이 없고 강과 바다처럼 다음이 없다. 끝났다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해와 달이 차고 이지러짐과 같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전술의 변화는 무궁하다. 소리는 5가지에 불과하지만 모두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무궁하다. 색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모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무궁하다. 맛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모두 다 맛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무궁하다. 기정상생에도 전쟁의 형세는 기정에 불과하지만 그 변화는 모두 다 헤아릴 수 없다. 기와 정은 서로 나은 것이 마치 순환하면서 끝이 없는 것과 같다. 누가 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나오는 기정상생은 손자병법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실제 전쟁은 변화 그 자체다.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뛰어난 장수는 변화 속에서 그 상황을 맞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정이 기고 기가 되고 기가 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것이 평소에는 기에 해당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그것이 정이 될 수도 있다. 기세와 절도. 거센 물결이 빠르게 흘러 바위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기세다. 사나운 새가 빠르게 날아와 낚아채는 것이 절도다. 기세는 험하게, 절도는 짧게.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는 험하게, 절도는 짧게 한다. 축적한 힘을 한 번에 집중한다. 기세는 쇠뇌의 활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고 절도는 쇠뇌에서 화살이 발사되는 것과 같다.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진용을 갖추면 패배하지 않는다. 실이 엉클어진 것처럼 싸움이 어지러워도 적과 아군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 먼지가 자욱한 혼란에서도 진용을 온전히 갖추면 패배하지 않는다. 교만함은 패한다. 혼란함은 다스려짐에서 생기고 겁은 용맹함에서 생기며 나약함은 강함에서 생겨난다. 군의 편제, 기세, 배치가 중요하다. 다스려짐과 혼란함은 수다. 용기와 겁은 세다. 강함과 약함은 형이다. 미끼를 던져 유인한다. 그러므로 적을 잘 움직이는 장수는 적이 움직일 만한 형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어 적이 반드시 따르게 하고 이로움을 주어 적이 반드시 취하게 한다. 준비된 군사로 적을 기다린다. 이로움으로 적을 움직이게 하고 준비된 군사로 적을 기다린다. 기세를 만드는 것은 장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기세에서 승리를 구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리어 쓰고 기세에 맡긴다. 뛰어난 장수는 군사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기세에
맡기는 장수는 그 군사들을 나무와 돌이 구르는 것처럼 싸우게 한다. 나무와 돌의 본성은 자극이 없으면 고요히 있지만 위태롭거나 자극이 있으면 움직인다. 모나면 정지해 있고 둥글면 움직인다. 군사들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장수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기세는 마치 둥근 돌을 1000길 높이 산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기세다. 허실편. 적을 끌어들여야 여유 있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먼저 전쟁터에서 자리 잡고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뒤늦게 전쟁터에서 자리 잡고 싸우려 달려 나아가는 자는 고달프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적의 오판을 유도한다.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롭게 보여야 하고 적으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해롭게 보여야 한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흔들어라. 그러므로 적이 편안하면 그들을 지치게 하고 배부르면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으면 흔들고 반드시 달려갈 곳을 향해 나아가고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적의 강함을 피해 움직인다. 천리를 행군해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적이 없는 곳을 가기 때문이다. 공격에서 반드시 취하는 것은 적이 지킬 수 없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지켜서 반드시 막아내는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적이 지킬 곳과 공격할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킬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잘 지키는 자는 적이 공격할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 나를 숨기면 적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 미묘하여 형태가 없는 데에 이르고 신묘하고 신묘하여 소리가 없는 데에 이른다. 그러므로 적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의 경지가 될 수 있다. 허를 찔러 적이 손쓸 수 없게 만든다. 아군이 진격해도 적이 막지 못하는 것은 아군이 적의 허를 찌르기 때문이고 아군이 후퇴도 적이 추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군의 속도를 적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므로 아군이 싸우고자 할 때는 비록 적이 높은 보루와 깊은 해자를 만들었더라도 아군과 싸울 수밖에 없으니 적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아군이 싸우지 않으려 할 때는 비록 적이 땅에 금을 그어놓고 그것을 지킨다 해도 적이 아군과 싸우지 못하는 것이니 적이 그들의 공격이 어긋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적은 드러나게 하고 나는 숨긴다. 그러므로 적을 드러나게 하고 나를 숨기는 것은 나는 한 곳에 집중하되 적은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라. 아군의 힘을 집중해 하나가 되고 적은 열로 나누어지니 아군이 10배의 힘으로 적의 하나를 공격한다. 말하자면 아군은 많고 적은 수가 적은 셈이다. 이렇게 다수로 소수를 공격하면 아군과 싸워야 할 적은 줄어든다. 대비할 곳이 많아지면 힘이 약해진다. 아군이 공격할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적이 공격할 곳을 알지 못하면 지켜야 할 곳이 많아진다. 적이 지켜야 할 곳이 많아지면 아군과 싸울 적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적의 병력을 분산시킨다. 그러므로 적이 전방에 수비하면 후방의 병력이 부족하고 후방을 수비하면 전방의 병력이 부족하다. 좌측을 수비하면 우측이 부족하고 우측을 수비하면 좌측이 부족하다.
수비하지 않는 곳이 없다면 부족하지 않는 것도 없다. 적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적이 수비하기 때문이다. 아군의 병력이 많다는 것은 적이 아군을 수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싸울 때와 장소를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울 장소를 알고 날짜를 알면 천리를 행군해도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의 장소와 날짜를 모르면 좌측이 우측을 구할 수 없고 우측이 좌측을 구할 수 없다. 전방에 후방을 구할 수 없으며 후방이 전방을 구할 수 없다. 하물며 먼 곳은 수십 리, 가까운 곳은 몇 리나 떨어진 곳은 말할 것도 없다. 병력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내 오나라가 헤아려 보건대 월나라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또한 어찌 성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승리는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는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적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적의 허점을 발견하는 4가지 전술. 그러므로 적의 사정을 헤아려 덕실을 계산하고 적을 자극해 적이 움직이고 멈추는 위치를 알며 적의 진영을 파악하여 그곳이 죽을 땅인지 살 땅인지 알고 적과 겨루어보고 적의 병력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파악한다. 아군의 배치는 일정한 형태가 없게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진영을 갖추는 극치의 경지는 무형에 이르는 것이다. 형태가 없으면 깊이 침투한 간첩도 아군의 진영을 알아낼 수 없고 지혜로운 자도 계략을 세울 수 없다. 아군마저 전술을 알지 못하게 한다. 군대의 진형을 없이 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람들은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때 군대의 진영을 알지만 어떻게 군대의 진영을 만들었는지 그 전술을 알지 못한다. 한 번 쓴 계책은 다시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한 계책은 되풀이해서 쓰지 않고 상대의 형세에 대응하여 무궁무진해야 한다.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한다. 무릇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은 형상을 띄어야 한다. 물의 형세는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달려간다. 군대의 형세는 충실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물은 땅의 모양에 의해 흐름이 만들어진다. 전쟁은 적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변하듯 형세도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은 일정한 형상이 없다. 적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을 일컬어 신이라 한다. 그러므로 오행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없고 사계절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해도 길고 짧음이 있고 달도 차고 기운다. 군쟁편.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려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법은 장수가 군주로부터 명을 받고 삼군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많은 사람을 징병하여 적과 대치하는 것이다. 아군과 적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군쟁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군쟁이 어려운 점은 멀리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니 어려움을 이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적을 속여 유리함을 만든다. 그러므로 그 길을 우회하면서 이로운 것으로서 적을 유인하면 적보다 나중에 출발한 아군이 오히려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직기계, 우회하면서도 직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계책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서두르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군쟁은 유리한 것이 되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전군을 거느리고 군쟁이라는 이익을 얻으려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군사를 나누어 군쟁이라는 이익을 얻으려면 군수물자를 버려야 한다. 속도에만 집착하면 위태롭다. 갑옷을 말아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2배의 속도로 백리 길을 달려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3군의 장수가 사로잡히게 된다. 강한 자는 앞서고 지친 자는 뒤처지니 병력의 10분의 1만 겨우 도착한다. 50리 길을 달려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상장군을 잃고 병력의 절반만 겨우 도착한다. 30리 길을 달려 이로움을 얻으려면 하면 3분의 2만 도착한다. 보급품을 챙기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이 때문에 군대는 군수 물자가 없어 패망하고 양식이 없어 패망한다. 위적, 전시를 대비해 맡겨서 쌓아둔 보급품이 없어 패망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움직여라. 그러므로 제후들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장수는 미리 교섭할 수 없고 산림, 험지, 섭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장수는 행군할 수 없고 그 지역의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지리상 이점을 얻을 수 없다. 전쟁의 기본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적을 속임으로써 승리의 기초를 세우고 이로움에 따라 움직이며 병력을 나누고 합쳐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용병은 변화무쌍해야 한다. 그러므로 용병의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고요함은 숲과 같다. 공격하고 약탈하는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다. 적이 알아채기 어려움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고 기동할 때는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과 같다. 군사들과 이익을 나눈다. 적의 마을을 약탈하여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적의 땅을 점령해 넓어지면 군사들과 이익을 나누며 상황을 저울질해 아군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져보고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유리한 상황은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지 않는다. 우직기계, 우회하면서도 직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계책을 먼저 하는 장수가 승리하니 바로 이것이 군쟁의 법칙이다. 군사들의 주의를 한 곳에 집중한다. 옛 병법서 군정에서 말하였다. 전투 중에는 말해도 서로 들리지 않으니 진과 북을 이용하고 봐도 서로 보이지 않으니 새털로 장식한 정과 깃발을 사용한다. 무릇 진과 북, 신호용 깃발은 군사들의 귀와 눈을 한 곳에 집중되도록 한다. 군사들을 장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 군사들의 마음이 이미 한 곳에 집중되면 용감한 자라도 홀로 앞서 나가지 않고 겁이 많은 자라도 홀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군사를 다루는 방법이다.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신호 도구를 바꾼다. 그러므로 야간 전투에서는 횃불과 북소리를 많이 쓰고 주간 전투에서는 깃발을 많이 쓰니 군사들의 귀와 눈이 변하는 까닭이다.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군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 3군, 적의 전군이라도 해도 기세를 꺾을 수 있고 적장의 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 적의 날카로운 기세를 피한다. 아침에는 적의 기세가 날카롭지만 낮에는 나태해지며 저녁에는 쉬려 한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예리한 기세를 피하고 나태해지고 쉬려 할 때 공격하니 이것이 기세를 다스리는 것이다.
통제된 아군으로 혼란한 적을 기다린다. 아군이 잘 통제된 상태에서 적이 혼란해지기를 기다리고 아군은 조용한 태세로 적이 시끄러워지기를 기다리니 이것이 장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적이 지치기를 기다려 싸운다. 아군은 전쟁터에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서 오는 적을 기다리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며 배부르게 먹으면서 적은 굶주리기를 기다리니 이것이 전투력을 다스리는 것이다. 준비된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깃발이 질서정연한 적은 맞아 싸우지 말고 위세가 당당한 적의 진지는 공격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살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병의 방법은 높은 언덕을 향해 공격하지 말고 언덕을 동진 적을 거슬러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달아나는 적은 쫓지 말고 용맹한 적병은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미끼로 풀어둔 적을 덥석 물지 말고 돌아가는 적을 막지 말아야 한다. 포위된 적은 반드시 퇴로를 열어주고 막다른 곳에 몰린 적은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용병의 법칙이다. 구변편 정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법은 장수가 군주로부터 명을 받아 삼군을 모으고 많은 사람을 징병하는데 집안이 약해 무너지는 땅에는 주둔하지 말고 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며 아군과 멀리 떨어져 고립된 곳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하고 사방이 막혀 포위되기 쉬운 곳에서는 계략으로서 벗어나야 하며 죽을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장수는 언제나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길에는 거치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군대에는 공격하지 말아야 할 군대가 있다. 성에는 함락하지 말아야 할 성이 있고 땅에는 다투지 말아야 할 땅이 있다. 군주의 명이라도 받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9가지 변화의 이로움에 통달한 장수는 용병에 대해 아는 것이다. 장수가 9가지 변화의 이로움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비록 지형에 관해 알더라도 그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 군대를 다스리면서 9가지 변화의 전술을 알지 못하면 비록 5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사람에게 활용하는 법을 얻지 못한다.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헤아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헤아린다. 해로운 상황이라도 이로움을 함께 헤아리면 임무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로운 상황이라도 해로움을 함께 헤아리면 근심을 풀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적을 조정하라. 그러므로 해로움으로써 적국 제후를 굴복시키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로서 부리며 이익으로서 달려오게 한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믿는다. 그러므로 용병법은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아군이 기다리며 대비하는 방책을 믿으며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아군이 대비함으로써 적이 공격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한다. 장수가 패해야 할 5가지. 그러므로 장수에게는 5가지 위태로움이 있다. 반드시 죽기로 싸우면 죽을 수 있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사로잡힐 수 있다. 성내고 성급하면 조롱당할 수 있고 지나치게 청렴결백하면 욕된 일을 겪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백성을 사랑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번민하게 된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무릇 이 5가지는 장수의 허물이고 용병의 재앙이다. 군대가 전멸되고 장수가 죽음을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5가지 위태로움에서 비롯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행군편. 산지에서는 높은 곳에 자리 잡는다.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군대가 자리 잡고 적과 대치할 때 산을 넘어갈 때는 골짜기에 의지하되 부득이하게 골짜기를 따라 행군하더라도 탁 트인 곳을 보고 높은 곳에 주둔해야지 싸우려고 높은 곳을 오르면 안 된다. 이것이 산지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운용하는 법이다. 강에서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군대는 강을 건너면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적이 강을 건너오면 물속에서 적을 맞아서는 안 된다. 적이 절반을 건너오게 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롭다. 적과 싸우려는 자는 강가에 진을 치지 말고 강 주변 지형을 살펴보아 탁 트인 곳을 보며 높은 곳에 주둔하고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강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운용하는 법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척택, 염분이 가득한 땅과 늪지대를 지날 때는 오직 신속하게 지나가고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척택에서 교전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수초를 은폐에 활용하고 우거진 나무를 던져야 한다. 이것이 척택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평지에서는 퇴로를 확보한다. 평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이동하기 쉽고 오른쪽 뒤편이 높은 곳에 자리 잡는다. 앞쪽은 지대가 낮아 싸우다 죽을 수 있는 죽을 땅이라도 뒤쪽은 유사시 태각할 수 있고 유리한 고지인 살 땅을 선택한다. 무릇 이와 같은 4가지 용병에 이루은 점은 황제가 사방의 제왕들에게 승리한 원인이다. 건강을 관리해야 이길 수 있다. 무릇 용병이 있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하며 양지를 귀하게 여기고 엄지를 천하게 여긴다. 생명을 건강하게 기르고 기운이 실한 곳에 머무르면 군사들에게 온갖 질병이 없어지고 이것을 일러 필성이라고 한다. 지형의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구릉지와 제방에서는 반드시 그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되 언덕과 제방을 오른쪽 뒤편에 둔다. 이렇게 하면 용병에 이롭고 지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가 온 뒤 곧바로 강을 건너지 않는다. 상류에 비가 내려 물거품이 떠내려오면 강을 건너려는 자는 그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해로운 지형은 마주보고 싸운다. 무릇 지형에는 절간, 막다른 깊은 산골짜기, 천정,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움푹 팬 땅, 천외, 나오기 힘든 감옥 같은 땅, 천라, 가시덤불이 우거져 빠져나오기 힘든 지형, 천함, 땅이 움푹 팬 함정과 같은 지형, 천겁, 좁은 계곡 사이 장애물이 많은 골짜기이 있으니 반드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 아군은 멀리, 적군은 가까이 가게 한다. 아군은 마주보고 적군은 덩지게 한다. 미심쩍은 장소는 신중하게 수색한다. 군대 주변에 험하고 막힌 골짜기, 장황, 물풀이 있는 웅덩이, 갈대가 우거지고 운물처럼 파인 곳, 산림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 있으면 반드시 신중하게 반복하여 그곳을 수색해야 한다. 이런 장소에는 복병과 간첩이 숨어 있다. 상식을 벗어나는 적의 행동을 보고 의도를 파악한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고요한 것은 그 지형의 험준함을 믿는 것이다.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싸움을 거는 것은 아군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적이 머무는 장소가 아군이 공격하기 쉬운 곳이라면 그곳에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동식물의 움직임을 보고 적의 동태를 파악한다. 많은 나무가 움직이면 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거진 풀숲에 장애물이 많다면 아군을 현혹하려는 가짜 장애물이다. 새가 날아오르면 적이 매복한 것이다. 짐승이 놀라면 적이 기습을 위해 엄밀히 다가오는 것이다. 흙먼지를 보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흙먼지가 높고 빠르게 일어나면 적의 전차가 공격해 오는 것이고, 낮고 넓게 일어나면 적의 보병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흙먼지가 흩어져 가늘게 뻗어 오르면 적이 땔감을 구하는 것이고, 먼지가 적게 나면 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군령을 설치하는 것이다. 적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아야 한다. 적이 자신을 낮추어 말하면서 군비를 다하는 것은 공격하려는 것이고, 강경하게 말하면서 말을 몰아 곧 진격할 것처럼 하는 것은 퇴각하려는 것이다. 적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 여부를 판단한다. 가벼운 전차가 먼저 나와 적 부대의 측면에 머무르는 것은 공격을 위해 진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에 약속도 없이 갑자기 화친을 청하는 것은 업무를 꾸미는 것이다. 적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전차를 정렬하는 것은 공격을 기다리는 것이다. 반쯤 공격해왔다가 반쯤 퇴각하는 것은 아군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적의 전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조. 적의 군사들이 병기를 지팡이 삼아 기대고 서 있다면 굶주리는 것이다. 물을 깃자마자 급하게 마시려는 것은 목이 마른 것이다.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도 진격하지 않는 것은 피로하기 때문이다. 적의 군기가 문란해지는 징조. 새가 모이는 것은 적이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군대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은 장수의 권위가 무겁지 않은 것이다. 군기가 함부로 흔들리는 것은 적군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부대의 간부들이 썩내는 것은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이다. 적의 군량이 떨어졌다는 징조. 말을 군량 삼아 잡아먹는 것은 식량이 없다는 것이다. 군령의 물동이를 걸어두지 않고 막사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적이 공경에 빠졌다는 것이다. 신뢰를 잃은 장수는 실패한다. 적의 장수가 군사들에게 간곡하게 타이르는 말투로 천천히 군사들과 말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은 군사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궁색해진 것이고, 자주 벌을 벌하는 것은 장수가 공경에 빠진 것이다. 장수가 처음에는 군사들에게 사납게 굴다가 나중에 두려워하는 것은 용병의 실패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정규전을 치르지 않는다면 비정규전에 대비해야 한다. 적의 사자가 찾아와 사죄하는 것은 휴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양측 군대가 서로 썩내며 맞이하고도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또한 서로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신중히 살펴야만 한다.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꼭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오직 힘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아군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적을 헤아려 적을 취하면 그만이다. 무릇 생각 없이 적을 쉽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 벌은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군사들이 아직 친근하게 따르지 않는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통솔하기 어렵다. 군사들이 친근하게 따르는데 벌을 주지 않으면 다룰 수 없다. 부드러움으로 명령하고 단호함으로 통솔한다. 그러므로 문, 덕망과 온화한 인덕으로서 명령하고 무, 씩씩함과 단호함으로서 통솔하면 이를 일러 반드시 승리를 얻는 군대라고 한다. 장수와 군사가 평소에 뜻이 잘 맞아야 한다. 그 군사들을 잘 가르쳐 명령이 평소에도 잘 시행되면 군사들은 전시에도 복종한다. 평소에 명령이 잘 시행되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군사들은 전시에 복종하지 않는다. 장수의 명령이 평소 잘 시행되는 것은 장수와 군사들이 서로 뜻이 맞기 때문이다. 지형편. 장수는 6가지 지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지형에는 통형, 궤형, 지형, 애형, 험형, 원형이 있다. 통형에서는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라. 아군이 갈 수 있고 상대도 올 수 있는 지형을 통형이라 한다. 통형은 먼저 높고 양지 바른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면 군량 수송에 유리하여 전투에 이롭다. 궤형에서는 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만 공격한다. 나아갈 수는 있으나 물러나기는 어려운 곳을 궤형이라 한다. 궤형에서는 적이 방비하고 있지 않을 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만일 적이 방비하고 있으면 나아가도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기 어려운 불리하다. 지형에서는 적을 유인하여 공격한다. 아군이 나아가기에도 불리하고 적군이 진격하기에도 불리한 곳을 지형이라 한다. 지형에서는 비록 적이 이익으로 아군을 깨워도 진격해서는 안 된다. 적을 유인해 아군이 떠나는 척하면서 적군의 절반쯤을 출병하게 한 뒤에 습격하면 유리하다. 애형에서는 병력을 채우고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 애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점령하면 반드시 병력을 채우고 적에 대비한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면 병력을 채웠다면 지나가지 말아야 하고 적이 병력을 채우지 않았다면 지나가면 된다. 험형은 먼저 차지하지 못하면 버린다. 험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니 반드시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령해 적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고 있다면 병력을 이끌고 그곳을 벗어나야지 차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원형에서는 함부로 싸움을 걸지 않는다. 원형에서는 세력이 비슷하면 싸움을 걸기 어렵고 싸운다 해도 이롭지 않다. 지형을 활용하는 것은 장수의 지극한 임무다. 무릇 이 6가지는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는 용병의 원칙이며 장수의 지극한 임무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패배하는 6가지 유행의 군대. 그러므로 군대에는 패배하는 6가지 유행인 주병, 이병, 한병, 궁병, 남병, 대병이라는 것이 있다. 무릇 이 6가지는 하늘과 땅의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허물이다. 장수가 무모하고 군사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세력이 비슷한데 하나로 열을 공격하는 것을 주병, 달아나는 군대이라고 한다. 군사들은 강하고 부대장들이 약한 군대를 이병, 느슨한 군대이라고 한다. 부대장들은 강한데 군사들은 약한 군대를 한병, 결함이 있는 군대이라고 한다. 부하 장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부대장이
분노하여 장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적과 마주치며 울분을 누르지 못하여 스스로 출전하며 장수가 부대장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군대를 붕병 무너지는 군대이라고 한다. 장수의 명령은 엄하고 분명해야 한다. 장수가 나약하여 엄하지 못하고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으며 부대장들과 군사들이 일정한 규율이 없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군대를 남병, 어지러운 군대라고 한다. 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패배한다. 장수가 적의 정세를 헤아리지 못해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과 싸우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하며 군대에 선발된 선봉대가 없는 군대를 배병, 패배하는 군대라고 한다. 패배의 길을 따르지 말라. 무릇 이 6가지는 패배의 길이며 장수의 지극한 임무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적의 정세와 지형을 헤아릴 수 있어야 승리한다. 무릇 지형은 용병을 돕는 것이니 적의 정세를 헤아려 승리를 이끌고 지형의 험하고 막힌 것과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계책을 세우는 것은 상장, 머리가 되는 장수의 도리다. 이것을 알고서 용병에 적용하는 장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는 장수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사심 없는 장수가 나라의 보배다. 그러므로 전쟁의 이치를 보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옳다. 전쟁의 이치상 승리할 수 없다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장수가 진격함에 명예를 구하지 않고 후퇴함에 죄를 피하지 않으며 오직 백성을 보호하고 이익이 군주에게 부합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나라의 보배다. 군사들을 아끼되 적절한 거리를 둔다. 군사들 보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면 깊은 계곡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자식처럼 하면 그들과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너무 후하게 대하면 부릴 수 없고 지나치게 사랑하며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어지러워지면 다스릴 수 없다. 비유하건대 교만한 자식과 같아 아무 소용이 없다.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만 거둘 수 있다. 적을 공격해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도 승산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적을 공격해도 된다는 것과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전투할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만 있을 뿐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늘과 땅을 잘 알아야 승리한다. 그러므로 용병을 아는 자는 움직일 때 미혹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도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는 곧 위태롭지 않으며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는 곧 완전할 수 있다. 구지편 9가지의 지형에 맞는 전술을 구사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용병법에는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 산지, 경지, 쟁지. 제후가 봉토로 하사받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우는 것을 산지라 한다. 적지에 들어갔으나 경계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경지라 한다. 아군이 점령해도 유리하고 적군이 점령해도 또한 유리한 곳을 쟁지라 한다. 교지, 구지, 중지. 아군이 갈 수 있고 적군도 올 수 있는 땅을 교지라 한다. 제후의 땅이 새 나라와 접하고 있어 먼저 이르는 자가 천하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구지라 한다. 적지에 깊이 들어가 배후의 성읍이 많은 곳을 중지라 한다. 비지, 위지, 사지.
살림 험준한 곳, 늪지와 같이 무릇 행군하기 힘든 곳을 삐지라 한다. 들어가는 길은 좁고 돌아 나오는 길은 멀어 적이 작은 병력으로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빨리 싸우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곳을 사지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전술을 활용한다. 산지에서는 싸우면 안 되고 경지에서는 멈추지 않으면 쟁지에서는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교지에서는 통로를 끊어서는 안 되고 구지에서는 외교를 맺어야 하며 중지에서는 약탈해야 한다. 비지는 지체 없이 빨리 지나가고 위지에서는 모책을 써야 하며 사지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적을 이간질의 전력을 약화시킨다. 용병에 능한 장수는 적의 전후방이 연락하지 못하게 했고 대부대와 소부대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장수와 군사가 서로 구하지 못하게 했다. 위아래 부대가 서로 돕지 못하게 했고 군사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으며 모이더라도 부대를 편성할 수 없도록 진영을 헛들어 버렸다. 이익에 합치하면 움직이되 그렇지 않으면 멈췄다. 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는다. 감히 묻건대 적의 대군이 대열을 정돈하여 장차 공격해 온다면 그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는가? 대답하자면 먼저 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으면 곧 순종할 것이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게 기습한다. 군대의 사정은 빠른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적이 아군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생각하지 못한 길을 따라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한다. 군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법.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면 곧 군사들이 싸움에 전념하여 적이 이길 수 없다. 기름진 들판에서 약탈하면 삼군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삼가 군사들을 잘 먹이고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사기가 모이고 힘을 축적한다. 군대를 움직이고 계책을 쓸 때는 적이 예측할 수 없게 한다. 군사들을 갈 곳 없는 장소에 몰아넣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다. 죽을 지경이 되면 온 힘을 다해 싸운다.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떤 군사들이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군사들은 깊은 함정에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갈 곳이 없으면 굳세진다.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단결하고 어쩔 수 없으면 곧 싸우게 된다. 위기에 처하면 자연스레 강해진다. 이 때문에 그런 군대는 훈련하지 않아도 경계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뜻대로 움직이며 규약으로 구속하지 않아도 서로 친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지휘관을 신뢰한다. 유언비어를 금하고 의구심을 없애면 죽음에 이르러도 그 부대를 이탈하는 자가 없다. 눈물 흘리던 군사도 사지에선 용맹하다. 우리 군사들이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재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도 수를 다 누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출격 명령을 받은 날에 앉아 있는 군사들은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누워있는 군사들은 턱까지 눈물이 흐른다. 그들을 갈 곳 없는 곳으로 몰아넣으면 전제와 조기의 용기를 보여준다. 뛰어난 장수는 군대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 하는 장수는 비옥컨대 솔련과 같다. 소련처럼 군대를 움직인다. 솔련은 상산에 사는 뱀이다.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든다. 그 가운데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든다. 군사들의 힘은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감히 묻건대 군대를 솔련처럼 부릴 수 있는가? 대답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하지만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를 왼손과 오른손처럼 하는 것과 같다.
장수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여러 말을 나란히 세워 재갈을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땅에 묻어도 좋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군사들을 모두 용감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정의 도다. 강하고 약한 군사 모두 전투에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은 장수가 지리적인 이치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 하는 장수는 마치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듯 군대를 지휘하는데 이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군의 계책을 군사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장군이 하는 일은 드러내지 않음, 은폐하는 데에는 조용하게 하고 지휘 통솔에는 공정해야 한다. 군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하여 계획과 계책을 바꾸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 주둔지를 바꾸고 경로를 우회해도 군사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쟁에는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 장수가 군사들과 함께 결전의 시기를 맞이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처럼 한다. 장수가 군사들과 함께 다른 나라 제후들의 땅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쇠뇌를 격발하는 것처럼 하고 배를 태우고 솥을 깨트리듯 한다. 양떼를 몰듯 갔다 와도 오지만 군사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 험한 곳에 군사를 투입하기 전에 정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3군의 군사들을 모아 그들을 험한 곳에 투입하는 것, 이것이 장군의 일이다. 여러 지형의 변화와 군대를 후퇴하고 진격할 때의 이점, 군사들의 감정의 이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후퇴할 곳이 없어야 마음을 합할 수 있다. 무릇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도리는 다음과 같다. 적국에 깊숙이 들어가면 군사들이 점령하여 하나가 되지만 얕게 들어가면 분산된다. 나라 밖에서 싸울 때 지형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어 군대로 움직이는 것을 절지라 한다. 사방으로 통하는 곳은 구지다. 적지 깊숙이 들어간 곳은 중지고 얕게 들어간 곳은 경지다. 험한 지형을 등지고 좁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곳은 위지며 도망갈 곳 없는 곳은 사지다. 9지형에서 장수의 전략,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그러므로 산지에서 나는 장차 군사들의 뜻을 하나로 만들고 경지에서는 나는 장차 부대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쟁지에서는 나는 장차 적의 후방을 공격할 것이다. 교지에서는 나는 장차 삼가 부대의 수비를 튼튼히 할 것이다. 구지에서는 나는 장차 주변국과 결속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9지형에서 장수의 전략, 중지, 비지, 위지, 사지. 중지에서는 나는 장차 식량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비지에서는 나는 장차 그 길을 나아가게 할 것이다. 위지에서는 나는 장차 적이 달아나도록 만든 트인 곳을 막게 할 것이다. 사지에서는 나는 장차 아군에게 싸우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군사들의 심리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군사들의 마음은 호위당하면 방어하고 어쩔 수 없으면 싸우며 절박하면 명령에 따른다. 9가지 지형을 모두 알아야 패왕의 군대가 된다. 이런 9가지 중 한 가지라도 알지 못하면 패왕의 군대가 될 수 없다. 패왕의 군대는 위세로 제후들을 제압한다. 무릇 패왕의 군대가 큰 나라를 공격하면 군사들이 모여들지 못하고 위세가 적에게 가해져 적들 간의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천하 제후들과의 외교를 다투지 않고 천하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에게 위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을 공격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군사를 수족같이 부리려면 편법도 활용한다. 법과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상을 주고 군정이 없는 명령을 내리면 3군의 많은 군사를 마치 한 사람 다루듯 할 수 있다.
군사들은 일과 이로움으로써 움직여야 한다. 군사들을 기만하여 활용함의 일로서 해야지 말로서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 군사들을 활용함의 이로움으로써 해야지 해로운 것은 알리지 말아야 한다. 해로움에 빠진 뒤에 성패가 결정된다. 군사들을 망할 땅에 몰아넣은 이후에 생존하게 되고 죽을 땅에 빠지게 한 후에 살아남게 된다. 무릇 군중은 해로움에 빠진 이후에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적을 따르는 척하면서 의중을 파악한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중요한 일은 적의 의중에 따르는 척하면서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적과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천리밖에 적장을 죽일 수 있다. 이를 일러 교모하게 이를 성사시키는 장수라고 한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하는 일,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는 국경의 관문을 봉쇄하고 부절을 꺾어 사신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조정에서는 적국에게 그 일의 책임을 묻는 데 힘쓴다. 적의 상황을 살펴 기회를 노린다. 적군이 성문을 여닫을 때 반드시 재빨리 그곳에 첩자를 들여보낸다. 먼저 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격할 시기를 엄밀하게 염탐하고 묵묵하게 적의 상황을 살피다가 단번에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움직여 적을 제압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조용히 움직이지만 적국이 문을 연 후에는 도망치는 토끼처럼 재빨라져 적국이 항거할 수 없게 한다. 화공편. 화공의 5가지 종류.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화공, 불로 하는 공격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적의 군사를 태우는 것이다. 둘째, 적이 쌓아둔 식량을 태우는 것이다. 셋째, 적의 짐술에 수송 중인 보급품을 태우는 것이다. 넷째, 적의 무기 창고를 태우는 것이다. 다섯째, 적의 후방 부대를 태우는 것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시기를 택한다. 화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으니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갖춰야 하며 불을 붙이기 좋은 시기와 날이 있다. 좋은 시기란 날씨가 건조할 때이고 좋은 날이란 달이 기성, 벽성, 익성, 진성, 사수 안에 있는 날이다. 무릇 달이 이 사수에 가까운 날은 바람이 있다. 화공은 5가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불이 적의 내부에서 일어나면 밖에서 빨리 대응하여 공격한다. 불이 났는데 적군이 고요하면 공격하지 않고 기다린다. 불길이 강할 때 불길을 다스릴 수 있으면 공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춘다. 외부에서 불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적진 내부의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불을 지른다. 화공은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 때 행해야 한다. 낮에 바람이 오래 불면 밤에 그친다. 무릇 군대는 반드시 5가지 불의 변화를 알고 이를 헤아림으로써 수비해야 한다. 화공을 쓰려면 명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공으로서 공격을 돕는 장수는 명석해야 하고 수공으로 공격을 돕는 장수는 강해야 한다. 수공으로 적의 공격, 테러, 교통 등을 끊을 수 있으나 적의 물자 등을 빼앗을 수는 없다. 공로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무릇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격하여 적의 재물을 탈취하고도 그 얻은 것을 베풀지 않으면 흉한 것이니 이름하여 비루라 한다. 그러하여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염려하고 훌륭한 장수는 이것을 잘 다스린다.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용병하지 않으며 위태롭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라.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성난다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합당하면 군대를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춘다.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되고 화나는 것도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해버린 나라는 다시 존립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전쟁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삼가고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나라는 편하게 하고 군대를 온전하게 하는 이치이다. 용간편.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 손자가 말하였다. 무려 10만의 군사를 일으켜 천리길을 출정하면 백성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나라의 재정이 하루에 1000금이 소모된다. 나라 안팎에 떠들썩하여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길바닥에 지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자는 70만 호에 이른다. 정부의 재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로 몇 년 동안 지키고만 있다가 하루 만에 승부가 결정된다. 자귀, 복록,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적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수는 어질지 못함의 극치다. 다른 사람의 장수가 아니고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도 아니며 승리의 주인공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군대를 움직이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먼저 상대의 정보를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서 형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에 의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어서 적의 상황을 아는 것이다. 간첩을 활용하는 5가지 방법. 그러므로 간첩을 활용하는 것에는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 5가지가 있다. 이를 모두 활용하면서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기, 귀신같이 신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요 군주된 자는 보배다. 향가는 그 지방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는 적국 관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방가는 적의 간첩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가는 거짓으로 이를 꾸며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적의 간첩이 그것을 적국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생가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간첩을 부릴 때는 성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첩을 쓰는 것은 군주나 장수가 직접 다루어야 한다. 간첩에게 주는 상만큼 후한 것이 없으며 간첩을 쓰는 일만큼 엄밀한 것이 없다.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을 쓰는 실리를 얻을 수 없다.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으며 용간의 핵심은 보안이다. 간첩의 일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어 아는 자가 있다면 간첩과 그 사실을 구하는 자를 모두 죽인다. 먼저 적장과 주변 인물을 파악한다. 무릇 공격하려고 하는 적군과 침공하려는 성과 죽이려는 적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수비하는 장수와 좌우의 척건과 조언자 문지기 호위병의 성명을 아군의 간첩에게 반드시 조사하여 알아내게 한다. 적의 간첩을 회유하여 역이오 한다. 아군을 점탐하러 온 적국의 간첩은 반드시 색출하여 이익으로 회유하고 풀어주어 아군의 의도대로 이끈다. 그렇게 하면 적의 간첩을 방간으로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방간을 통해 더 많은 간첩을 얻는다. 이로 인하여 적의 사정을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향간과 내간을 얻어서 부릴 수 있다. 사간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린다. 이로 인하여 적의 사정을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아군의 공작에 속아 넘어간 사간이 적에게 보고하게 한다. 생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로 인하여 적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생간을 필요한 시기에 맞게 부릴 수 있다. 방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5가지 유형의 간첩에 관한 일은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려면 반드시 방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간은 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간첩으로 쓴다. 옛날 은나라가 흥할 때는 이지, 이윤, 하나라에 있었고 주나라가 흥할 때는 여하, 여상, 강태공이 언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현명한 군주와 장수만이 지혜로운 자를
간첩으로 삼아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것이 용병의 요체이니 삼군이 간첩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다.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서 형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에 의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어서 적의 상황을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